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번가의 DB개발팀 노영삼입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중개 플랫폼인 카프카 기반의 데이터 허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1번가에서는 카시타라는 명칭으로 붙여서 부르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먼저 컨텐츠를 보면은 데이터 허브가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카시타 데이터 허브라는 플랫폼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카시타라는 플랫폼은 데이터 허브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나 데이터 플랫폼 업체에서 정의하는 데이터 허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조금 예전 문서로서 2013년도쯤에 작성된 페이퍼인데 클라우데라에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서에 나오는 개념을 토대로 클라우데라는 메타데이터에서 파이프라인에 이르기까지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CDP 제품이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허브와 같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고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에도 비슷한 개념의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환경에 조금 치우친 제품이기는 하지만 아날리틱스 허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을 위해 관리하는 허브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복잡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교환하고 관리, 거버넌스 한다와 같은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과 비슷한데요. 데이터 통합과 관리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알아볼 게 제가 구상했던 내용과 가장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셉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 솔루션의 정의입니다.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허브이지 데이터 스토리지 허브가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장소가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문서에서 제가 카시타를 구상할 때 생각했던 개념과 굉장히 유사했고 이 문서를 보고 많은 개념을 얻었습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알텍스 소프트라는 사실 외국의 데이터 컨설팅 업체인데 잘 모르는 업체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작성한 아티클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인용을 해봅니다. 데이터 허브란 무엇인가? 데이터 허브는 데이터 소스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앙 중개 지점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주제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왜 데이터 허브와 같은 아키텍처가 이슈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는 데이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중개와 관리 지점을 제공하여 기업에서 데이터가 흐르는 것을 시각화해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데이터를 좀 오래 해왔고 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데이터가 어디서 흘러나오고 또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기업에서 잘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점점 기업의 데이터가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데이터 허브라는 컨셉이 나오고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 허브는 DW나 데이터 레이크의 대체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DW는 데이터의 엔드포인트로서 분석을 위해 존재하는 데이터 환경이고 DW와 같은 엔드포인트에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컴포넌트로서 데이터 허브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DW나 레이크의 대체제가 아니고 상호 보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데이터 허브는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정의와 흐름을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서 찾아보고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환경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주제인 카시타 11번가의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만들었는가는 지금 여태까지 데이터 허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 11번가에서의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은 11번가는 탈중앙화, 바꿔 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좌측과 같은 구성에서 현재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로 쪼개지고 있는데요.
잘 분리되고 있지만 DB 분리 후에 타 DB의 데이터를 참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상적으로는 API로 대부분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모듈에서 요청하는 필요한 많은 API를 계속 만들기도 어렵고 또 유지보수도 하기가 어려워지고 대량의 데이터 참조나 필터링 또는 오더링 같은 업무에 활용을 할 경우에는 API를 통한 방식으로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능 때문이나 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범위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직접 가져가서 쓰고 있는 배치 ETL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하게 됩니다. 또 분석계나 DW, 데이터 레이크 구성도 같은 맥락입니다. API로 모든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는 없으니 보통 ETL 같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시스템 구성은 API 통신과 또 다른 HTTP 통신 같은 통신 그리고 ETL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는 서로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요건에 따라 데이터를 일단이나 시간 단위, 배치 ETL 정도로 내려주는 수준이면은 조금 복잡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계가 아닌 일반적인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서는 스케줄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실시간에 준하는 수준으로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스DB의 부하도 많이 주게 되고 파이프라인 개발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CDC로 실시간 동기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카시타가 나왔습니다. 아키텍처의 중심에 카시타가 있는데요. CDC 동기화를 하려면은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로 중복이나 비효율 같은 것을 많이 해결을 하고 쉽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과 표준 프로세스를 수립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저희는 실시간 CDC를 위한 데이터 운영 아키텍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인데요. 배경 설명이 좀 길긴 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카시타 11번가의 데이터 허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시타라는 명칭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엔칸토에서 주된 배경이 되는 집의 이름입니다. 주인공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는 마법의 집이지요. 정리를 하자면 카시타의 기능으로서는 표준화된 데이터 페이로드를 비롯한 입수 환경을 제공하고요. CDC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젝터, 컨슈머죠. 데이터 인젝터를 통한 손쉬운 파이프라인 구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싱크만이 아닌 EDA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이벤트 데이터 클러스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복제를 위한 소스DB의 접근과 부하를 주는 로직은 최소화하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용자 중심의 통합 환경을 구축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카시타 클러스터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모듈을 한 10개 정도로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요한 몇 개 모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코드 데이터를 포함하는 형태인 카시타 페이로드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 DB를 참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공된 데이터는 타겟이 DB일 경우에는 데이터 인젝터라고 하는 커먼 컨슈머를 통해서 동기화가 되고 타 개발팀에서 이벤트 단위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냥 카시타의 이벤트를 직접 구독해서 처리하는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에서 수집되고 흐르는 데이터는 더 많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직접 개발한 웹 UI와 기타 오픈소스 UI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도 관리하고 모니터링 환경도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추출 모듈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라클과 MySQL 그리고 몽고DB에서 추출을 하려 하고 있고요. 몽고DB의 추출기는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추출 방안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장 최고는 역시 벤더에서 제공하는 순수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DBMS별로 제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출력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DBMS 기능에 따라서 또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를 표준 포맷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CDC를 주 목적으로 해당 카시타 플랫폼을 사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 가능한 데이터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유니크한 식별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스DB에서 이제 데이터가 추출이 되게 되면은 이제 카시타 페이로드로 변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시타 페이로드에는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데이터만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고 해당 이벤트 데이터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원본 레코드 단위의 전체 속성 정보를 모두 가지게 플랫코드를 포함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입니다. 근데 동기화를 위해 계속 변경 부분만 업데이트로 타겟DB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부분적인 틀어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로우 단위에서 일부 속성만 틀어지는 거는 사실을 더 많이 왜곡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데이터가 레코드 자체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카시타 페이로드에는 전체 플랫코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를 타겟에 반영하는 컨슈머는 델리트 인서트로 반영을 함으로써 최소한 레코드 단위에서의 명등성을 보장하고 카프카 클러스터 이상이나 네트워크 지연 등으로 기타 이슈로 중복 처리가 발생이 되더라도 데이터는 이슈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이벤트에서 플랫코드 속성을 가지게 되니까 데이터의 활용성이 매우 증가되었습니다. 이벤트가 부분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시나리오를 구현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의 활용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는 뒤에 사례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시타를 만들면서 또 고민한 게 최적화, 좀 가볍게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앞서 추출을 어렵게 하지 않고 최대한 DBMS 본연의 기능을 쓴 것도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보조 레파지토리 모듈도 그런 이유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본 DBMS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시타는 캐시 성격의 보조 레파지토리가 인베디드 되어 있습니다. 보조 레파지토리는 몽고DB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도큐멘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DB면은 어떤 것이든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보조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많은 최적화를 이루었는데요. 먼저 보조 레파지토리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 원본 DB를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코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본 DB의 부하를 아예 주지 않게 됩니다. 맨 처음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보조 레파지토리가 거의 전사의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대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저희는 이게 너무 비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텐션 기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몽고DB의 컬렉션별로 리텐션 기능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룰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 리텐션 기능을 만들고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짧게 가져가게 되면은 원본 DB의 조회가 잦아지게 되므로 원본 DB 부하가 늘어나게 되고 또 너무 길게 가져가게 되면은 또 보조 레파지토리의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각 토픽별로 소스DB에 갔다 오는 히트레이티오 수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히트레이티오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조정을 해서 생각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잘 아시겠지만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성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계가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현재 카시타는 꽤 작은 인프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 정도의 테이블과 여러 DBMS로 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히트레이티오는 약 96%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인프라 측면에서도 카프카가 브로커 5개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고 앱 서버는 커먼 컨슈머를 포함해서 6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고 몽고DB도 샤드 3개로 스토리지는 1.5테라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서버가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가상화 서버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저는 꽤 작은 인프라로서 많은 기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공된 데이터를 타겟DB에 동기화, 적재하는 인젝터가 있는데요. 카시타 페이로드 이벤트를 처리해서 타겟에 인서트하는 컨슈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동기화는 플랫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델리트 인서트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복제 기능을 구현한 공통의 컨슈머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매번 컨슈머를 새로 개발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데이터 동기화가 아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개발팀에서 이벤트를 구독해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지만 모든 컨슈머는 거버넌스에 녹일 수 있도록 컨슈머 그룹 아이디를 네임룰 등을 통해서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모듈은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관제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CDC를 위한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엔진 부분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도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카프카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UI4 카프카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래파너를 통해서 오버뷰랑 컨슈머 대시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대용 처리량 모니터링이라든가 특히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직접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니터링 항목으로는 당연히 카프카, 몽고DB에 대한 항목들이고요. 수집 모듈로는 JMX 익스포터, 노드 익스포터, 그리고 버로우 등을 설치해서 지표를 수집하고 있고 수집된 지표는 컨슈머의 레그 타임과 처리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슈머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에서도 많은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그래파나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이제 카시타의 거버넌스를 위한 정보들인데요. 별도로 수집 모듈을 개발해서 관리에 사용할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구성한 별도의 메타 정보를 가지는 DB를 구성해서 적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메타DB에서는 수집 데이터 리스트,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컨슈머 리스트,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CDC의 경우 소스DB에서 토픽, 타겟 DB까지 어떤 테이블이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이제 메타DB의 정보를 통한 매니지먼트, 거버넌스 웹 UI 기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거버넌스를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다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보면은 컨슈머 목록과 상세 정보로서 어떤 컨슈머가 어떤 토픽을 활용하는지 또 어느 DB에서 컨슈머가 데이터를 CDC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입수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스 DB에 어떤 테이블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수집된 토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되는 원본 데이터가 또 카시타 페이로드로 변환돼서 클러스터에 어떤 컨슈머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맵을 시각화해서 제공을 하려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화면은 아직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다시 한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맵은 수집된 데이터와 적재 DB까지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정보와 수집된 메타데이터를 시각화하고 DB 간 전송 정보, 컨슈머, 어플리케이션 레그 정보, 그리고 카시타 데이터를 활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현황 등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소스 DB에서 어떤 테이블이 분산된 각각의 DB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테이블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카시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만이 아닌 다른 ETL 파이프라인 등등 모든 전사의 모든 파이프라인을 같이 시각화해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올해 3분기 정도에 진행을 한 주문 DB 분리 구축에 활용을 한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DB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DML을 이중화하고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이동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분석계로의 데이터 동기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쪽의 데이터를 하나의 포인트로 통합해서 분석계로 가기 위한 ODS 영역에 있는 CDC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 사례에서 카시타를 활용하는 특징으로는 당연히 안정적인 동기화를 수행을 했고요. 이중화된 두 개의 DB에서 한 포인트로 데이터 동기화를 받으면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맞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끊김없는 동기화를 처리를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중화된 두 개의 DB는 서로 다른 캐릭터 셋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안정적인 변환까지 처리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사례로 이벤트 데이터를 직접 활용한 사례인데요. 검색 엔진의 가격을 반영하는 서비스와 상품 이상 탐지 시스템에서 카시타 페이로드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추출할 때 업데이트를 수행하면은 추출 데이터에 변경이 발생한 일부 데이터만 트레이 파일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된 기본 트레이 파일을 활용하게 되면은 추가 속성이 필요할 경우에 결국 소스 DB를 다시 조회해야 하는데요. 이를 카시타 페이로드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플랫 코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구동만으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DB 조회 로직도 제거할 수 있어서 훨씬 심플한 로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페이로드 데이터를 보면은 상품의 이미지가 업데이트 처진 상황인데 이렇게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 해당 서비스에서는 카테고리별로 분기 처리를 해야 되는 로직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업데이트 발생된 데이터에는 해당 상품 레코드에 카테고리 정보가 없기 때문에 DB를 다시 찌르고 이후에 분기 처리를 다시 구현을 해야 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카시타 페이로드에는 카테고리 정보를 비롯한 모든 플랫코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DB를 다시 찌르지 않고 이벤트 데이터 구동만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치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DB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례인데요. 이건 현재 설계만 되어 있고 구상 중에 있고 23년도에 진행 예정인 과제입니다. 요건은 대용량 데이터 배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배치 처리될 때 리소스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해당 배치가 돌 때마다 다른 서비스에 부하를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나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치 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분산된 DB에 여러 군데에 적재되어 있고 DBMS도 오라클 DB 있고 배치에 활용하려고 신규 구축하는 DB는 비오라클 DB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종 간의 데이터 동기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구성에서 카시타를 통해 복수 DB의 데이터를 받아서 MySQL로 구성된 배치 DB의 데이터를 동기화해 줄 수 있고요. 실제 배치에서 활용되는 속성만을 분석을 해서 선별적으로 적재를 함으로써 DB의 크기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카시타에서는 컨슈머에서 타겟 DB에 있는 속성만을 선별적으로 적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치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OLTP 서비스를 위해서 또 다른 DB로 동기화를 해야 하는데 배치 특성상 한 번에 대량으로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량 데이터 생성에 대해서는 CDC 환경에서는 처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카시타는 벌크로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벌크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카시타 페이로드가 플랫코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인서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진행할 과제 중에서 가장 재밌게 진행할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례까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시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시타는 11번가의 데이터 허브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추출을 이벤트 기반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추출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통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CDC 기반으로 타겟 DB에 퀄리티 있게 또 민첩하게 동기화하여 각 도메인 서비스에 활용하고 EDA 어플리케이션을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데이터 리니지와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여기까지 카시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DA 업무만 수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스터디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여기 말씀드리는 세 분과 저 이렇게 포함해서 4명이서 모든 기획과 코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플랫폼을 같이 재미있게 만들어 나갈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